거사님, 그니까 금방 말씀하신 게 그런 어떤 생각들은 그냥 막 올라오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한 이치를 이렇게 안다면 이런 생각도 줄어드는 거예요. 예. 세상에 그로 인해서 줄어든 것은 없어요. 줄어든 것은 없어요. 자, 보이면 작용이 돼요. 네. 보이면 작용되고, 보이면. 들리면 작용이 된다고. 어차피 생각 또한 우리가 많다고 느낄 때도 보이면 작용되고, 들리면 작용이 돼요. 그것은 부처님이라고, 이제 더 이상 생각이 작용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자, 왜 그런가? 부처님 눈에는 그러면 생각이 작용되지 않다면 이게 뭐라고 보일까? 라는 거예요. 이게 노란 귤이다. 또는 이에서 벌써 침이 고이는 데는 벌써 이게 귤고 시큼달큼하다는 생각이 작용했기 때문에 입에 침이 나는 거예요. 부처님 눈에는 이게 뭘로 보일까? 부처님 눈에도 역시 부처님이 생명이 아니라면은, 또는 제가 생명이 아니라면은, 그러면 보이는 이대로 보이지. 보이는 이대로 보이지. 부처님 눈에는 다르게 보이지 않는다. 근데 이렇게 보인다는 것은 이미 생각이 작용되고 있는 거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거사님 금방 이 모든 게 다 관념이다 해서 이제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감이 이렇게 이제 올라오잖아요. 어떤 그런 그런 거구나라는 감이 이렇게 올라오면 그런 상황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이 감이 같이 올라오면서 어떤 생각이 일어날 것이 멈춰진다든지 이 순간 그냥 이렇게 생각이 딱 멈춰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그런 게 오죠. 자, 그런 것은 없다. 그런 게 없다. 예. 생각이 멈춰진다든가 이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뭔가 일어나다가 멈추다든가, 뭔가가 안 일어난다든가, 그로 인해서 안 일어난다든가,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멈추려고 하는 뭔가가 작동된 건가요? 멈추는 거를 저는 경험을 했는데.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한번 경험을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것이 멈추는 경험을 했나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이제, 저가 이제, 혼자 왔는데, 제가 안 왔으면, 거사님이 좀 편하게 쉬실 텐데, 라는 생각이, 예전에는 여러 번 올라왔을 것 같은데, 그 순간, 모든 건 그냥, 그러니까 어떤, 자연이치라는 어떤 느낌, 그 느낌이 오면서, 이게 생각이 올라올 뻔하다 그냥 이게 그냥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냥 그냥 한 두세 번 올라오지 않고 그냥 편안해지고 그냥 편안해지고 이렇게 하는 경험을 좀 전에 하면서 어떤 들었던 이치가 작동되면은 생각이 막 예전 같으면 어떡하지? 이런 게 막 그런 게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 생각은, 그런 생각은 안 일어나겠지만은, 다른 생각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 네. 어떤 생각? 이제, 가령 예를 들면은, 이제, 그런 생각은 안 일어나지만은, 가령 뭐, 귤이 맛있다든가, 또는 이런 파이가 더 맛있게 느껴진다든가, 또는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이런 것은 작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에 얽매여 있거나 빠져 있으면은, 그 생각이 꼬리를 물고 그런 생각이 많이 나는 것처럼 느껴질 거고, 그 생각이 작용되지 않는다면은, 이제 보이고 들리고, 그런 생각이 작용되면 여기 와서, 명상마을에 와서 뭐가 보이고 들리는 줄 아무도 모르죠. 그런 것은 별로 관심에 들어오지도 않고 보이는 줄도 사실 잘 모르죠. 근데 그런 게 작용되지 않으면은, 나무도 있고, 사람의 별도 많고, 이제 이런 게, 그런 생각들이 작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생각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생각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이 안 일어나고, 이제 다른 생각이 작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줄어든다 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단지 조건이 달라져서, 즉 어떤 데 얽매임이 없는 상태가 되니까, 만약에 그 얽매임이 있는 그런 조건 상황에서는 그 생각이 있으니까 또 다른 생각이, 그 생각과 관련된 게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것처럼 되어지고, 그래서 불편하다 이렇게 되어져 가고, 어떤 생각에 얽매임이 없으니 그렇게 그런 생각은 작용되지 않아도 이제 그러면 조건이 달라졌으니 다른 생각들이 작용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사님 제가 예전에 생각을 보기를 할 때 확실히 생각이 줄어들고 쓸데없는 생각이 안 일어나고 괴로운 생각이 안 일어났어요. 분명히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내가 공부가 많이 지금 됐구나 했는데 또 다른 생각들은 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일들, 뭐 해먹어야 되는데, 뭐 있고 냉장고에서 꺼내놔야 되는데, 근데 이런 생각들은 계속 또 올라오는 거예요. 또 생각 안 없어지네 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뭐, 그런 힘들고 괴롭고 뭐 이런 거는 없어져도, 또 이제 이런 사소한 일상생활의 생각들은 여전히 똑같이 일어난다. 그렇습니다. 자,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뭐가 보이면은 생각은 같이 작용되게 된다는 거예요. 같이 작용되게 된다는 거예요. 단지 이제 생각의 내용이라는 것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생각 작용이라는 것은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지혜라 이름하는 작용이나 생각이라는 작용은 기본 작용 이치가 똑같아요. 단지 내용이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내용이 다른데 둘 다 거기에 머물면은 붙잡으면은 둘 다 괴롭게 되니까 구분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일 뿐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보이면은 작용이 되고 들리면 작용이 되고 뭔가 알아지면은 작용이 되는 게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줄어든다든가 없어진다든가 이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단지 이제 생각은 내용이 그렇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용에 머금이 없으니 신경 쓰이지 않고 불편하다는 것이 아니라 또는 어떻게 작용돼도 작용되는 거지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 사실은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남지도 않죠. 중요하지도 않으니까. 신경 쓰이는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1년 전에 일인지 조금 전에 일인지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다 신경 쓰고 관심을 두면은 맨날 그렇게 생각이 작용한 것 같고 이제 그렇게 작용이 돼도 이해에 의해서 신경 쓰이지 않고 생각은 그런 거야 라는 이해가 있으면은 그래도 별로 신경 쓰이지 않으니 이제 작용됐는지 안 작용됐는지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니까 별로 그런 것이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 꼭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아무리 많아도 신경 쓰이지 않으면은 별로 많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시장바닥에 가서 어떤 소리가 막 온갖 소리가 들려도 그 소리를 싫어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들리면 들리는 거 들으면은 시끄럽다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완전 난장판이야 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응? 그런 대로 그냥 그런 대로. 응? 자, 그러니 꼭 없어진 것 같은 안 일어나는 것 같이 느껴질 뿐이지. 만약에 생각이 안 일어난다면은 그러면 이것은 컵이다 또는 이런 형상으로 보이지 않게 돼요. 이렇게 인식되지 않게 돼요. 요게 요렇게 그래 뭐 노랗고 동그랗게 귤이다 이렇게 작용되지 않게 돼요. 근데 부처님 이걸 몰랐으면 이걸 뭐라고 부르지라고 부처님 또한 그렇게 물으실 거고
이거 귤이네, 이거 어디서 온 거예요? 라고 묻게 되지. 부처님, 이게 뭔지 모르겠어. 도대체, 이게, 동그랗다고? 안 동그란데? 노랗다고? 안 노란데? 그럼 이렇게 부처님이 다르게 보이냐? 그게 아니라 벌써 부처님도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노랗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소리가 들리면은 노랗다라고 노란 귤이라는 생각이 떠오르지. 부처님은 그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것도 다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알아지는 것, 이게 음식이라고 알아지는 이게 생각인 거예요. 응? 그러니까 생각이 줄어들거나 생각이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응? 만약에 생각이 끊어졌다,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어떤 건 생각이라고 생각질 않아. 그런 것은 생각이라고 하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은 온통 자기의 관념으로서 자기가 새로운 개념을 정립하는 거야. 이건 아예 생각도 아니야. 라고. 그러니까 생각이 끊겼다 그러는데, 내 팔을 퇴수해 보면은, 뭐야, 똑같아! 그런 것인 거예요. 응?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끊겼다. 이런 것은 사실을 모르는 소리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내 팔을 이렇게 조사해보면요. 뭐야, 1분에 6만 번, 7만 번이 생각이 작용됐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은 생각을 안 했대. 생각이 끊겼대. 왜 그래요? 고행카, 이 선생이라고 이제, 그 고행카 수행법을, 이렇게 전파하시는 분이 있어요. 고행카 선생이, 수행자였을 때, 이제 서성에 가서 수행하고 있을 때, 자기 친구가, 사업하는 친구가 막 괴롭고 힘들다 그러니까, 야, 이 삶에서 괴롭지 않는 법을 같이 공부하자. 나 이러니까, 괴롭지 않게 되더라. 그래서 데리고 선생님한테 왔어요. 그 배워서. 그래서, 몸의 느낌이 일어나는 느낌을 한번 알아차리고 있으라고. 그래서 방에 보냈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한참 있다가 이제 서성하고 고행카 선생하고 같이 그 방에 가면 잘하고 있나 안 가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더운 나라잖아요. 방 안에 가서 땀을 뻘뻘 흘리고, 이렇게 앉아서 이제 느낌을 알아차리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거기는 이 느낌 수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느낌을 이제 스캔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느낌이 잘 알아지냐? 라고 하는데, 아니, 저 느낌이 전혀 없는데요? 전혀 느낌, 아니, 살 땀이 줄줄 흐르는데, 야, 이 땀이 흐르는 것도 안 알아지냐? 아니, 땀이 흐르죠. 아니, 세상에 이게 안 알아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땀이 이렇게 조르르 흐르면 느껴지죠. 야, 그게 그냥 느낌이야.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아무 느낌도 안 알아지는데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는 느낌이 어떤 거야. 이런 것은 느낌이 아니야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느낌이 알아지지 않는다. 느낌이 없다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없다. 생각이 끊겼다는 것은 전부 이런 것이 뿐인 거예요. 응? 내 방금 보면 세상에 생각이 끊겼으면요. 이게 이제 귤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뭐야? 아마 이렇게 물을 거예요. 바보 됐냐?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야, 너 깨달았다고 그러지만 완전 바보잖아.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생각이 끊겼으면 이게 동그랗다, 노랗다, 귤이다라는 것이 아예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거단이 유지 크리스나무르티가 깨달았을 때 갑자기 뇌에 폭발이 일어나면서 뭐가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지나가는 소, 나 부인 보고 저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뭐냐 막 그랬다는데 그건 뭐예요? 그것 또한 관념의 빠짐이죠. 세상에 평상시에 알던 소를 모르다니 깨달으면 그러면 소가 뭐냐라고 하는 거냐. 자, 그런 거예요. 부처님 그렇게 시고 난 다음에 이름 다 까먹어서 이름을 다시 배웠다는 그런 게 있어요? 응? 머리에서 폭발이 나면 그럼 죽었어야지. 머리통이 터졌어야지. 네? 폭발하는 것은 도대체 뭐예요? 폭발하는 것은 뭐예요? 비유죠.
정말 머리에서 폭발이 났다고 이거 머리통이 날아가 버렸겠지. 다 깨졌겠지. 그렇죠? 네. 어떤 느낌에 대한 표현이죠. 그래요. 네. 어? 그냥 표현이죠. 그런데 뭐예요? 저게 뭐야? 라고 물었다는 것은 어떤 현상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빠진 상태죠. 계속. 응? 빠진 상태죠. 그러니까 모르는 것 같은 상태가 됐던 것일 뿐인 거예요. 즉 현상에 빠졌다는 것은 관념에 빠졌다, 이미지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맨날 알던 소를 저게 뭐야? 라고 물을 수가 있나요? 단지 우리가 소라고 하는 그것을 까먹는 게 아니라 깨달으면 소라고 하는 까먹는 게 아니라 그 이전까지는 소라고 하는 이미지가 소였고 저게 소라고 하면 저게 소라는 실체야 라고 하는 상태였다면은 이치가 분명해지면 저걸 소라고 부르지만은 소라고 이름할 뿐이지 저게 실체도 보이는 저게 실체도 아니고 그냥 소라는 것은 그냥 이름일 뿐이야. 그래 전 세계 사람이 다 소를 보고 소라고 그래요? 저 뭐예요? 소를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카우? 뭐 하여튼 뭐도 있고 뭐도 더 있겠지만 하여튼 카우라고 그래도 줍시다. 그러면 봐요. 우리는 어떻게 카우를 알죠? 콜럼버스가 저기 거기 가서 처음에 갔는데 말이 안 통하죠? 말이 통했을 리가 없죠? 응? 그러면 도대체 이제 그런데 조금씩 말이 통하기 시작해요. 자, 어떻게 말이 통해졌을까? 하는 거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지? 그럼 어떻게 가르쳤어요? 어떻게 소통이 되게 됐을까요? 전혀 한국말을 모르는 사람이 또는 전혀 영어를 모르는 사람과 그러니까 영어를 언어로 쓰는 사람과 한국말을 영어로 쓰는 두 사람이 만났어요. 근데 한국 사람이 영어를 전혀 모르고 영어를 쓰는 사람은 한국말을 전혀 몰라요. 이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어떻게 대화가 일어날까? 말로써 해가지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대화가 되어질 수가 없겠지요? 그럼 어떻게 대화가 되어질까? 어떻게 서로의 말을 배우게 됐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아는 사람이 제일 처음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한국말을 쓰는 사람은 영어를 알기 시작한 사람이 아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고 영어를 아는 사람은 한국말을 아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가 있지? 이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일어났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요? 이걸 어떠고? 한국 사람이 겨울 그러네. 영어 사람이 겨울 뭐라고 그래? 오렌지 그러나? 뭐 하여튼 그렇다고 해서 오렌지 그래요. 아, 야, 이걸 너는 오렌지라고 그래? 이거 우리는 귤이라고 그래. 자, 그렇게 말은 안 해도 그런 거죠. 아, 쟤들은 이걸 오렌지라고 그러는구나. 여기서 자각이 되는 거죠. 말로 하면 이게 없으면 대화가 안 되죠. 이게 없으면 대화가 안 되죠. 이게 있으면은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어떻게 제일 처음에 이제 외국인이 오면 우리 어떻게 가르쳐요? 귤. 이렇게 가르쳐요. 귤.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걸 귤이라고 불러. 이런 말이죠. 그럼, 우리는 오렌지인데, 이걸 귤이라 그러네? 그럼 오렌지. 그러면 오렌지를 이제 이 사람이 한국말로 이제 번역해서 영어책을 한국말로 번역해 주려면은, 그걸 이제 오렌지를 귤이라고 번역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소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란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의 이해란. 자, 언어는 났지만은, 결국, 이것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배운 사람은
지금까지 오렌지 그랬지만 여기서 계속 살다 보면 이제 나중에 이게 귤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귤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처님이라고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럼 깨닫게 되면 이제 이 다시 그것이 다시 또 잊어버린다고? 제일 처음에는 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귤은 노랗고 동그래. 그런데 수박은 동그랗고 쪼개면은 빨갛고 씨가 있어. 그런데 요즘은 수박이 네모 수박이 나오네? 그럼 이건 수박이 아니야? 자르면 노란 수박이 나오네? 그럼 이건 수박이 아니야? 자, 이렇다는 것은 색깔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죠. 빨갛다고 할 수도 없고 동그랗다고 할 수도 없는 거죠. 단지 우리는 뭔가 하여튼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게 이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소란 그거야 라고 규정했죠. 소란 그런 거고 요게 소야 그랬지만은 이제 그런 현상을 소라 이름하는데 소라고 이름하는데 꼭 그렇게만 생겨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보일 때도 있고 저렇게 보일 때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이름일 뿐이야. 그런 이해가 있을 뿐이죠. 그런 이해가 있을 뿐인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럼 소라는 말을 까먹는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단지 이제 어느 책에 대한 혼란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이제 뜻이 옛날에는 봐요. 이 뭐라고 그럴까? 우연, 필연. 그럼 옛날에는 반대말 그랬어요. 그럼 점점 혼란이 생겨요. 우연과 필연이 반대말이라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일까 필연일까? 어떻게 보면 우연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필연 같기도 해요. 도대체 우연과 필연이 반대말인가? 이 도대체 이제 이게 도저히 경험상으로는 이게 반대가 아니에요. 말로는 반대라고 옛날에 국어 시간에 했고 만약에 필연 반대말을 쓰시오 했는데 우연이라고 쓰면 맞았다 그러고 필연에 비슷한 말을 쓰시오 할 때 우연이라고 하면 틀렸다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우연이나 필연말이나 다른 게 아닌 것 같아. 자, 이제 언어상에 혼란은 있을 수가 있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그냥 관념이었네. 그냥 개념이었네. 뜻이었네. 우연과 필연. 자, 우리의 만남이 이게 우연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필연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우연이라면 우연이고 필연이라면 필연이죠. 그러니까 필연이라는 만남이 따로 있고 우연이라는 만남이 따로 있는 건가? 이게 그렇게 다른 건가? 도저히 경험으로 봤을 때는 실제 경험으로 도저히 구분이 안 돼. 그렇게 다르고 규정을 도저히 안 돼. 이제 이런 혼란은 일어나죠. 이런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우연이라고 해도 이런 거고 필연을 해도 이런 거네. 그러니까 우연이고 필연이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언어를 쓰는 대로 써줘. 써준단 말은 좀 이상해도 이제 우연이라는 소리가 들리면 그냥 경험된 사실로 사라지지 개념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우연이라는 데 의미를 두거나 필연한 데 의미를 두면 그게 뭐가 다르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죠. 우연에 필연에다가 의미를 두고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이러면은 필연과 우연이 뭐가 다르냐 도대체. 경험된 것이 뭐가 다른데? 라고 이야기해 줄 뿐이고 그래요. 뭔가 우연의 만남일 뿐인데 라고 해서 또 그것에 의미를 두지 않으면은 우연과 필연이 또 뭐가 다른데? 그게 필연일 수도 있는 거잖아 라고 또 이야기해 주고 당연히 그럴 뿐인 거죠. 자, 이제는 어떤 뜻의 얽매임이 없는 거죠. 어떤 경험 사실에 대한 이름일 뿐임을 알기 때문에 이제 말도 자유자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변화는 있죠. 옛날에는 필연과 우연은 반대말이야 해서 지금은 필연과 우연은 비슷한 말일 수도 있어. 결국에는 어떤 경험된 사실에 대한 그냥 해석일 뿐이야.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도 머금이 없는, 얽매임이 없는, 그래서 좋다, 싫다라고 그렇게 함이 없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우연의 만남이든 필연의 만남이든, 필연의 만남이면 대단한 의미고, 우리는 대단한 인연이고, 이러고, 우연의 만남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렇게 되고, 그럼 이러면 그 만남을 사소하게 여기고, 필연이라고 생각된다면 소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면은 나중에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사소하게 느끼면 나중에 그때 그 사람을 잡았어야 되는데라고 후회 자책이 남게 되고, 온통 삶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우연히 만나면 그게 필연이었는데 이렇게 되고, 필연인 줄 알았더만 그게 우연이었는데 삶은 온통 이러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런 것이 이제 그런 개념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삶, 이름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삶, 생각은 내용에 얽매이지 않는 삶이 될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소라는까지 소라고 부른다는 그것까지 까먹게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니죠. 그건 다른 문제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은 뭔가 어떤 관념에 철저히 얽매임이다라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가령 뭔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든가, 모든 것은 그냥 가짜고 꿈일 뿐이라든가, 실제가 아니라든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관념에 의심 없이 얽매이면은, 이제 뭔가를 구분하려고 함이 아니라, 아예 나는 그냥 이 세상에 따로는 없어, 개체는 없어, 온통 본질일 뿐이고, 나머지는 다 그냥 그림자일 뿐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온통 거기 살다 보니까, 뭐라고 그런지 몰라. 그리고 뭐라고 그러는데? 라는 물음이 나올 수는 있어. 그러나 그것은 잊어버려서가 아니고 그런 것이 그렇게 안 보여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마리 씨가 그 침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지금 하나씩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분들은 빠빠지도 그렇고 침묵하라, 고요하라, 침묵하라, 생각하지 마,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책들이 사람들한테 많이 읽히니까 제가 만나본 어떤 그 참나를 깨달은 분도 한 뭐 3-4시간은 침묵 상태에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안 나고, 그래서 어떤 분이 도반이 찾아갔는데 아무런 얘기를 안 하시 아무 얘기 안 하다 그냥 집에 돌아왔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그 마하리 씨한테 그 책에서 들었던 그 침묵에 대한 그게 있다 보니까 깨달으면 이렇게 생각이 없고 늘 침묵 상태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그런 개념들이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지금 하나씩 막 올라오는 거예요. 침묵. 그렇습니다. 침묵. 네. 이 불교에서도 성스러운 침묵이라는 말이 나온 데가 아마 있긴 있을 거예요. 특히 고엔카에서는 그런 성스러운 침묵, 대승에서도 무건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라고 그래요. 도대체 성스러운 침묵이란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성스러운 침묵이란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이 나왔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침묵이라는 것은 말을 여기서 한마디도 안 나오는 것이 침묵이냐라는 거예요. 한마디도 안 나오는 것이 침묵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한 일이냐라는 거예요. 자, 그 생각이 안 일어나게 되느냐, 항상 생각의 이전 자리이냐, 생각 이전의 자리란 말은 그런 뜻이 아니다.
생각이 끊기고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이 일어났을 때의 생각 이주는 뭐냐? 그럼 생각이 일어나면 이미 틀렸네? 생각 이전의 자리라는 의미는 생각이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생각이 일어났을 때도 생각 이전의 자리라는 것은 역시 해당되는 말이지. 생각이 일어나면 이미 걸렸네? 그러니까 생각을 끊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다. 라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아무리 되려고 해도 생각이 끊긴 자리가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생각은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있어도 있는 줄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어느 순간 생각이 끊기더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어떤 생각에 빠짐이지. 자, 이렇게 대적하는 거예요. 그럼 침묵이라는 것은 뭐냐라는 거예요. 생각이 끊긴 자리가 침묵인가? 또는 말이 끊긴 자리가 침묵인가? 하는 거예요. 말이 끊긴 자리가 침묵. 말하지 않음이 침묵인가? 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음이 침묵인가? 좋아요. 그래서 침묵이 고요인가? 라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면 고요를 통상 삼매 그래요. 그러면은 말하지 않는 상태, 이것이 삼매인가? 고요함인가? 고요한 그런 것인가? 라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상태가 고요한 상태인가? 하는 거예요. 네. 부처님 가르치면 그런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육조 해능 스님도, 육조 해능 스님은 무념, 무심, 무상이라고 뭐 이래요. 무념, 무심, 무상. 이걸, 이 육조 해능 스님의 수행이에요. 그러면서 설명을 또 그렇게 해요. 육조 해능 스님은 설명 아주 자세하게 얘기해요. 설명은, 무념은 염이 없는 게 아니라 염이라는 생각이 작용되는 그대로의 무념이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무념이 아니라 생각이 일어나는 그대로의 무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100가지 생각이 일어나도 100가지 생각을 끊지 않고 끊을 수 없고 끊지 못하고 왜? 그러니까 일어나는 그대로고 이런 거예요. 일어나는 그대로고 그런 거예요. 자, 일어나는 그대로고. 자, 그러면서 무념을 이야기하니, 자, 생각이 100가지 생각이 일어나면 100가지 생각을 끊지 못하고, 그럼 끊지 못하면 일어나는 그대로 이런 말이죠. 자, 이게 무념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념이다. 그리고 이게 바로 고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이 복잡하게 일어나면 이게 정신이 시끄러워 죽겠네요. 도대체가 고요해지질 않아. 마음이 안정되질 않아요. 그러니 생각을 끊어야 돼. 생각이 못 일어나게 해야 돼. 그런 거죠. 완전히 다르잖아요. 육체형 스님은 100가지 생각을 끊지 못해서 작용되면 작용되는 그대로의 무념. 그랬는데. 자, 침묵도 똑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침묵은 뭘까? 저 지금 이대로 침묵인데요? 지금 말하면서 뭔 침묵이래? 도대체 말을 누가 했나요? 말이 어떻게 나왔나요? 말을 내가 한다라고는 착각 상태면은 그럼 침묵이 아니고, 자, 말이 일어나는 내가 한다는 착각 상태가 아니면은 말함이 없으니, 말한 자가 없으니 그런 상태를 침묵이다 그러는 거죠. 침묵. 그러면 침묵하려고 하면 침묵일까? 이건 착각이고 무의 상태지. 이런 건 침묵이라고 그러질 않지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상태에 대한 이름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상태가 뭐예요? 사실이 아닌 상태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생각은 내용, 꿈이라고 그래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침묵할 수 있는 능력이 대단한 수행력이고 대단한 경지라고? 만약에 그것을 경지라고 한다면 육조해령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스님이 와서 육조해령 스님이 물었어요. 제가 잘 아는 분은요, 수행력이 좋아서, 즉 수행력이 좋아서 그런 것은 도가 높아서 100가지 생각이 일어나면 100가지 생각을 다 끊어서 고요를 100가지 생각이 일어나면 막 복잡한데 100가지 생각을 다 끊어서 못 일어나게 하고 다 끊으니까 이제 고요해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일어나면 다 끊어가지고 고요를 키우고 그 고요로서 어떤 뭐 깨달음이 일어난다나 뭐 열반에 간다나 쩐다나 그런 거. 그러니까 육조해능 스님 그래? 나 육조해능은 수행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100가지 생각이 나도 100가지 생각을 끊지 못하고 그러니 고요를 따로 키우지 않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생각을 끊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각을 끊으라 이런 말은 맞지 않는 말이죠? 응? 그리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생각이 자행되는 그대로의 고요를 이야기하는 거지 생각이 끊긴 어떤 그러한 고요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응? 그리고 100가지 생각이 나든 1000가지 생각이 나든 10,000가지 생각이 나든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런 경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것을 무념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무념은 뭐예요?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함을 무념이라 그러는 거지. 응? 정말 생각이 끊긴 자리를 무념이라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응? 그러니까 침묵이라는 뭔가, 침묵이라는 뭔가 말을 내가 하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말을 안 하고 할 수 있다고? 침묵시키고 있는데 가서 등골살을 갖다 발로 팍 차보세요. 입에서 말이 팍 안 튀어나오는가? 수행력이 좋다고요? 말을 갖다가 내가 하는 거라면은 그럼 그래도 말을 안 하겠지요? 말을 안 할 수 있겠지요? 아무도 그래 보지를 않겠지요? 우리 깨달은 선생님한테 어떻게 감히 그래? 그러다가 아마 옆에 사람한테 맞아 죽을 거예요. 자, 어쨌든 말하는 내가 있다고? 말하는 주체가 있다고? 그럼 말을 침묵해. 바른 말만 하고 그러면 되지. 항상 지혜의 말만 하고 이러면 되지. 왜 굳이 침묵을 해? 침묵은 왜 침묵이라는 말이 나와요? 나오는 말마다 그냥 생각의 내용을 사실인 양 그러니까 제발 생각에 빠지지 말고 응? 그러라는 말이죠. 그런 말 하려면 차라리 하지 마 이런 거죠. 응? 그런데 사실은 그걸 착각하니까 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는 거지. 착각하지 않는다면은 말하지 말라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사실도 아닌데 부처님이 생각을 네가 하냐 이 말이 더 나가면 말을 네가 하냐 이 말과 그대로 있는 건데 그래서 침묵이다 라고 하는 것 그건 수행력을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수행 경지를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만약에 그 침묵이 고요고 고요가 삼매고 그것이 수행력이라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무지한 거고 온통 관념의 상태일 뿐이다. 그러셨다고 한다면 만약 그런 것이 정말 그런 것을 된다고 한다면 부처님 한마디 말씀도 없으셨겠죠? 예. 대성에서의 화두에는 부처님 올라가서 법상에서 하려고 하는데 문수보살 옆에 있다가 부처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쾅 찍으면서 부처님 오늘 설법 끝났습니다. 다 가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한마디 더 하려고 올라갔다가 말도 못하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게 화두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경전을 보고 대화를 보면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범위, 저 사람에게 지금 저 사람이 어디에 매있고 어떤 것 같으면 가능한 자세히 설명하셨죠. 선불교의 원조라고 하는 육조 해능 스님도 육조 단경을 보면은 할 수 있는 한 자세히 설명을 하셨지. 도대체 그리고 말도 못하게 하고 말도 안 하셨냐. 세상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자세히 설명하신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바로 선불교의 원조예요, 원조. 전부 다 그분 제자래. 다 밑에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분 제자래. 그분의 말씀을 심지어 경전이라고 그래. 육조 단경, 경이라면 붙여. 경이라면 그럼 부처님 말씀에만 붙이는 건데. 그러면서도 본받지를 않아. 그건 그렇게 자세히 하고 친절하게 항상 설명했는데. 무념, 그래서 그냥 무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념은 생각되는 그대로 무념을 이야기하는 거다. 100가지 생각이 나도 100가지 생각을 끊지 못하고, 따로 고요를 키우지 않고, 맨날, 고요해져. 생각을 끊긴 자리라고, 응? 고요함을 이야기하죠? 아니, 세상에, 부처님 말씀하고도 다르고 육조 해능 스님 말씀하고도 달라. 그러면서도 부처님 말씀이고 육조 해능 스님의 가르침이래. 자, 그래서 그런 침묵이니 생각이 끊긴 자리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경험이 되는 한 생각이 없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경험이 없다면 생각도 없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거랑 같네요. 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저 TV에서 또 강사가 얘기했는데 어느 원주민이나 그런 데는 정확하지 않아요. 위아래인지 앞뒤인지 모르겠지만 거기 만약에 이 사람들은 앞뒤는 있는데 위아래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그 위아래도 못 알아듣는데요. 그거는 그게 관념인 거죠. 학습이 안 돼 있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배가 왔는데 못 알아봤다. 안 보였다라고 말하는데 솔직히 안 보인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땐 보였는데 다만 저게 뭐다라고 인식이 안 되는 것이 뿐인 거죠. 그렇죠. 자, 보였죠? 보인데 그러면은 이 생각이 끊겼다거나 생각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저게 뭐지? 이게 생각인 거야. 근데 그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몰라. 그럼 우리는 왜 모를 수 있지? 더 이상 그 얘기가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은 안 보였어요. 그 원주민들은 저 배가 안 보였어요. 이렇게만 설명해 주면 왜 안 보였다는 거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그렇죠. 안 보일 수가 없는 거죠. 안 보일 수가 없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 해주는 건지 저 사람이 제대로 설명했는데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그런 것도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사실 그런 의미로서 그렇게 표현될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요. 원님께요. 자, 그러니까 문제는 그 말만으로 또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도 또 아닌데, 물론 쭉 이야기가 계속 되다 보면은 그것이 그런 의미로 쓰는 말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드러나는 거죠. 드러나요. 그것을 계속해서 숨길 수는 없어요. 결국에는 드러나요. 어디서든 드러나요. 드러나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그럼 모르면 생각이란 작용이 없는 건가? 모르면 생각이 이게 뭐지? 이게 생각이야. 자, 그러면 뭐야? 하여튼 이게 노랗다, 동그랗다라고 하는 이거는 없어도 그래도 그냥 어쨌든 뭔가 보였어. 이게 뭐지 나는? 이 지금 나는 귤이라고 아는 눈에 보이나 그 사람 눈에 보이나 사실 똑같은 게 보였어. 배라는 것을 아는 사람 눈에도 보이면 그러했고 모르는 사람 눈에도 보이면 그러했죠. 근데 설명해 주는 사람이 이건 뭐지라는 건 생각이 아니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생각에 대한 그 개념의 얽매임이죠. 그 개념의 얽매임이죠.
그런데 그러다가는 배가 오면 당연히 똑같이 보이죠. 네, 보이죠. 똑같이 보이죠. 가령 눈이 뭐 찌그러졌다든가, 뭐, 어디, 뭐, 안경에 뭐가, 뭐, 이렇게 끼어서,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 없다면은, 자, 똑같이 보여요. 똑같이 보여요. 똑같이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야, 저기 배 오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오는 게 저게 뭐지? 이상하게 생겼네? 잘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모른다. 뭐, 저렇게 생긴 게 또 있었어? 이렇게 적용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생각이라 하는 거지. 이게. 위아래도 모르는 게 아니라. 그렇지. 이 사람 안에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고, 이 사람은 그게 뭐지? 이거는 생각을 작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뭐지? 세상에 위아래가 없다. 위아래가 없다. 위아래가 없다. 위아래를 모른다. 위아래를 모른다. 뭐지? 아니, 이게, 그러면, 이렇게 안 보일 사람이 있나요? 이제 보이죠. 그래, 위아래를 없다라고 하는 그 나라 사람도, 이게 그 사람에는, 요런 것도, 요렇게 보이나요? 그 사람에게도 역시 보이는 것은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위다 그러면은, 위가 뭔데? 그게 위야? 네. 아래, 그러면, 아래가 뭔데? 그게 아래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 말은 모를 수가 있죠. 그 말은 모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몰라도 이렇게 보이는 거죠. 몰라도 이렇게 보이는 거죠. 모른다고 해서, 위아래가 없다고 해서, 그 사람에는 요런데, 이렇게 보이는 건 아니죠. 우리 눈에는 이렇게 보이고, 그 사람 눈에는 이렇게 보이고, 이런 건 아니죠. 자, 똑같이 보여도, 야, 위에 있는 거 그러면, 야, 위가 뭔데? 어느 거, 위에 있는 거야. 자, 이럴 수는 있는 거죠. 말의 표현만 이렇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그 사람들에게는 위아래가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죠. 위아래는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죠. 그게 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은, 우리 요걸 위라고 그러자. 요걸 아래라고 그러자. 근데, 이걸 갖다가, 그러면은, 뭐 좀 줄래? 요 두 개가 요렇게 있어. 뭐 좀 줄래? 그러는데, 뭐 좀 줄래? 그러는데, 뭐? 그 사람들 또한, 뭐 줄까요? 그럴 거 아니야. 뭐 말이야, 뭐 어떻게 표현해도. 아니, 요 두 개 중에서 뭐? 위에 있는 거. 어느 게 위에 있는 건데? 응? 이제,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요런 경우에, 요거는 아래라고 그러고, 요거는 위라고 그러자. 그래서, 위에 있는 거 좀 주라. 그러면, 요거 주고, 아래에 있는 거 주라. 그러면, 요거 주도록 우리 그렇게 하자. 응? 라는 거죠. 만약 이게 접시라는 것도 이것도 개념이 없다면, 그냥 위아래만 있다면, 위에 거 달라면 그냥 이걸 주는 거고. 그렇지. 그죠? 그렇지. 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위아래라고 하는 그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어떻게 부르자, 뭐라고 하자, 그냥 이런 것일 뿐이죠. 응? 절대적으로 위가 따로 있고, 아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위. 아니, 요거 위에 있다고? 아닌데? 요거 아래로 계속 가면 요게 나올 텐데? 그럼 이게 아래야, 위야? 이게 오른쪽이야. 오른쪽, 이게 왼쪽이야. 응? 오른쪽, 왼쪽. 이렇게 계속 가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요쪽이랑 뭐가 다르지? 이럴 수 있는 거죠? 지구를 딱 돌아봐봐. 야, 오른쪽에 있는 거. 오른쪽이 어딘데? 야, 오른쪽이. 이쪽도 몰라, 있어요, 바보야. 이쪽도 몰라. 아니, 거기 뺑 돌으면, 요것도 그쪽인데? 그럼 요것도 오른쪽 아니야? 진짜 바보네. 누가 바보야? 이게 틀린 말 했어? 우리가 볼 때는 미국이 서양이지만 서양 애들 볼 때는 우리가 서양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네. 그렇지. 응? 당연히 우리가 서양이지. 네. 응?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해? 우리가 보면 미국이 동양이지.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는 근데- 생긴 거랑 말과 이렇게 어? 우리는 동해 그러잖아. 예. 동해 쪽으로 쭉 가면 미국이 나오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쪽이 동양 아니야? 아, 근데, 뭐야? 요렇게 돌아 저리 가니까 서양이잖아. 그럼, 미국은 서양이기도 하고 동양이기도 하네? 그럼 동서라는 것이 반대말이야? 같은 말이야? 이런 거죠. 말이란 이런 거죠. 거기에 대한 이제 분명한 이해가 있다면은 그런 개념에 얽매임 없이, 얽매임이 없이 결국에는 동이라 하는 거나 서라고 하는 거나 그런 말일 뿐이야. 그런 것이지. 이제, 그러니까 실상에는 동서가 없어. 맞는 말이지. 동서가 없지. 그렇긴 한데, 동서라는 말을 까먹어서, 야, 이쪽은 무슨 쪽이라고 그러냐? 여기까지 까먹을까? 깨닫는다고 해서, 실상이 진짜 분명해진다고 해서, 야, 이건 무슨 쪽이라고 그러지? 이건 무슨 쪽이라고 그러지? 이건 뭐라고 그러지? 이거까지 까먹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개념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이 가리키는 바가 그 사실이 뭔지 보이는 이 현상에 얽매이지 않고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이 현상의 사실이 뭐지?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이해, 이 자명함이죠. 그러다가 여기서 부정하는 게 아니죠.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는 걸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응? 그런 사람들은 이제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사람도 없고 개도 없고 이런 건가?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가령 어떤 현상적인 어떤 상태를 설명하는 가령 고요다, 침묵이다, 또는 생각이 끊겼다, 호흡이 멈췄다 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은 사실이 아닌 어떤 착각 속의 일이고 또는 관념의 빠짐이다, 얽매임이다라는 거예요. 관념이랑 얽매임은 뭐예요? 느낌을 자기가 생각하는 그것만 느낌이라고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느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낌이 없다라고 돼버리는 거죠. 그래, 땀을 줄줄 흘리고, 야, 안 느끼시냐? 땀이 줄줄 흘리고 있는데 지금 안 느끼냐? 알아주시죠. 그게 어떻다고 해요? 야, 그게 바로 느낌이잖아. 뭐 이게 느낌이라고? 당신이 아까 설명할 때는 그런 느낌을 이야기 안 한 것 같아서 나는 다른 느낌만 계속 찾고 있었는데, 그게 없어서 내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다. 자, 전부 다 우리가 뭐가 없다는 건 이런 거죠. 그래서, 수영의 경지가 높아지니까요. 수영을 열심히 하다가 호흡이 끊기대요. 그래서 호흡이 끊긴 경지를 대단한 수행의 경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호흡이 끊겼다고 해요? 그런 경험을 하셨다고 해요? 그럼 다시 한번, 그럼 당신이 얘기하는 호흡이 끊긴 자리로 한번 가보세요. 그래야죠. 호흡이 끊겼습니다. 근데, 호흡이 얼마나 되고, 숨 쉬고 있으면서 호흡이 끊겼대! 이런 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 어떤 상태라고 하는 그 관념 속에 빠지면은, 이게 느껴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느낌은 있었는데, 세상에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데 여기에 느낌이 없을 수가 있나? 있는데 이것을 알아차려지지가 않는 거죠.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죠. 모르는 상태는 이게 없어서 모르는 상태가 될까? 있어도 우리는 어떤 생각에 빠지면은 모르는 상태가 될까? 자, 바로 그런 상태일 뿐이죠. 그러면, 작용돼도 모르는 것이 높은 경지일까? 아니면 이순 착각의 경지일 뿐일까? 그냥 이런 거죠. 사실은 코미디 같은 그런 상황이죠. 코미디 같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관념 수행, 관념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대단한 경지라고 하는 거예요.
거사님 금방 탁 올라오는 느낌이 참나도 그렇고 사마타 수행할 때도 어떤 상태를 자꾸 잡으려고 하고 이렇게 보면은 계속 어디에 자꾸 머물려고 하잖아요. 이 머물려고 하는 것이 뭐 어디서 이렇게 자꾸 머물려고 함이 자꾸 이렇게 생겨날까? 이런 의문이 왜 자꾸 머물려고 할까? 비슷한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그러고 싶을 때 있거든요. 뭐 어디라도 붙어 있으면 좀 편할 것 같으면 있잖아요. 뭐 심장에 가 있든지 코끝에 가 있든지 어디라도. 그러면 머물고 싶다 어디에 막 힘들 때 그러면은 거기 있으면 편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럼 왜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렇게 생각을 드냐고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예, 맞아요. 피하고 싶다고. 지금 내가 느끼는 이거에서 피하고 싶은 거, 달아나고 싶은 거죠. 지금 경험되고 있는 이 상태가 아닌 다른 상태가 되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알기 싫다는 겁니다. 알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알아지는 것이 괴롭다는 거예요. 맞아요. 불만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닌 만족스러운 상태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 그럼 한번 삼매라고 이야기하는 선정이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면은 그렇게 될 거야 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알아지지 않는 상태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사마타인 거예요. 사마타는 왜 한자로 거칠 지자로서 지관을 이렇게 지라고 그래요. 괴로움이 멈춰지는 거예요. 멈춰지는. 사실 정확하게는 괴로움이 알아지지 않는 모르는 상태가 되는 이것인 거예요. 그럼 경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돼도 경험되는 줄을 모르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괴롭지 않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맨날 경험되는 게 괴롭다가 이런 상태는 괴롭지 않아. 맨날 그런 것이 아니니 이게 너무 좋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괴로우면 그만 이렇게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거사님 법문 들으면서 그때까지 어떤 자리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어떤 아는 자리? 근데 이 자리에 있다가 거사님 법문 들으면서 뭔가 이렇게 느낌상 발을 디딜 데가 없는 느낌? 막 헛발질하는 어디로 가야 되죠? 네, 막 그런 느낌이 이렇게 오면서 그냥 일어나는 자각이 이 존재하고 싶어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찾는다는 것 자체가 존재를 느끼고 싶어하는 이런 느낌. 그것도 비슷한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느낌이죠. 사실은 우리는 지금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스스로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즉 불만족한 상태인 거예요. 스스로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경험되는 이게 스스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마음 드는 어떤 상태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런 상태가 있다. 그런 자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우리 교육자는 네 마음대로 안 되잖아. 그렇지만은 들리잖아. 그래서 그거 지금 내가 한다는 것은 착각이고 그 자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은 그렇게 괴롭지 않게 될 거야. 그 자리에 있으면은 이런 불만족이 경험되지 않게 되고 만족이라고 하는 상태가 될 거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되려고 해도 안 돼. 또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또 그렇지가 않아 라는 거죠. 또 그렇지가 않아. 그러면 또 다른 게 되고 싶죠. 또 다른 게 되고 싶어요.
또 다른 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데 대해서는 공감이 돼요. 왜? 이렇게 됐다고 해도 안 그러니까. 아, 나는 이렇게만 되면 이제 삶이 완전히 이제 불만족 더 이상 없고, 괴로움 다 끝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새 세상이 될 줄 알았는데, 새 삶이 될 줄 알았는데, 아니, 나하고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도 안 그래. 아, 그래서, 야, 보림이 필요해. 보림이. 예. 보림이 필요한다고 하는데도, 아,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불만족이죠? 됐다고 하는데도 불만족이야. 그러면, 이게 아닌가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니다라는 거니까, 맞아.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아니면, 그럼, 다른 상태가 다시 또 만족한 상태가 돼야 돼. 네, 있어요. 거기서 되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다니. 그럼 어떻게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지? 그런 상태가 어떻게 그런 경험되는 거야? 자, 지금까지 항상 내가 있다라고 하는 참나가 됐든 뭐가 됐든, 자, 요런 상태인데, 요거 아닌 다른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된다? 그럼 뭐야, 그러면? 그럼 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면은, 도대체 이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 삶에 있을 수 있나? 도저히, 그렇게 가면은 그만 혼란스럽고, 그만 이해가 안 되고, 그만 이상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되면은. 아니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공감이 돼. 맨날 그러려고 했었는데, 이것만이 사실이라고 하는데 나는 왜 안 돼? 이러다가, 그게 사실이 아니야. 사실이 아니어서 안 되네. 라는 거죠. 사실이 아니어서. 그런데, 사실이 아닌 것까지는 공감이 되는데, 없다? 그런 상태가 없다? 다른 상태가 따로 없다? 그러면 지금 뭐야 또 그러면? 그럼 어디 가서 만족하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시 그런 면에서는 좀 혼란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리가 없다? 그럼 어떤 자리? 그런 자리가 없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우리는 워낙 이 나라고 하는 데 대해서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온통 있다 가짜나에서 참나로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전부 다 나라는 관념이 사실 강화되고 있는 거예요. 단지 관념이 더 좀 정교해지고 고급화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일 뿐인데 사실 고급화된 게 아니라 더 관념이 강화됐던 것일 뿐이죠. 정교해지고 관념을 자꾸만 깨어 맞출 수 있는 완벽에 가까운 관념으로 자꾸 다듬어 갈 뿐이죠. 역시 그러함이 바로 나라고 이름하는 건데 나라고 이름하는 착각 상태인데 라는 거예요. 좀 더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참 나라고 하는 계약되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한 번도 나라고 하는 것이 참 가짜나에서 참나가 되려고 했지 어쨌든 나가 되려고 했지 나가 없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경험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도대체 뭐야? 이게 뭐 삶이란 게 도대체 뭐야? 도대체 산다는 게 뭐지? 그러면 그래 허망한 것 같고 허무한 것 같고 와 그러면 이거는 그럼 내가 또 불안하고 괴로운 거잖아.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그 생각 바라보기 할 때 경험을 했었는데 지금은 다른 게 뭐냐면요. 그때는 이치를 몰랐기 때문에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은 똑같은 그런 뭐 아무것도 모르겠고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지만 이치를 이제 알고 나니까 이제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뭔지 모르고 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뭐 그냥 이런데도 어떤 이치 예,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 사람은요? 뭐 허무하고 허망할 것 같은데요? 재미가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그 젊은 사람이 앞으로 둘이 결혼할 거라고 그래 왔는데 이제 이런 얘기들 하고 나니까 그런 거예요.
혼자 살자고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그런 거라고 한다면, 저 결혼하려고 그러겠어요? 아니면, 결혼하다가도, 결혼이라는 것이 관념이고, 삶이라는 것이 그냥 허무함이고, 약속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누가 가정을 지키려고 하겠어요? 그럼 어떡하죠? 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수행 안 하는 게 낫겠는데요? 나는 지금 저 사람과 같이 살고 싶은데, 응? 이런 여기 수행이라고 해서 사실은 괴로움이 없는 삶이 될 거라고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 사람이 가정을 버리고 가면 어떡하죠? 가정에 의미를 두지 않으면 어떡하죠? 차라리 수행 안 하고 말지.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정말 생각이고, 정말 수행이라고 하는 도라고 하는 이런 상태가 되면은, 자, 뭔가를 버린다. 이게 아닌 다른 사람을 찾는다. 이렇게 되질 않는다. 그리고 오해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을 탓하지 않고 서로 괴롭히지 않고 그렇게 된다. 그리고 경험되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뭔가 그런 이 괴롭다는 것보다 더 살맛이 난다라고 느껴지고 어떻게 보면 더 의욕적인 것 같은 상태가 되지. 허무한다든가 아이고 이런 사람 보면 결혼 사람 보니까 때려치고 그냥 수행이나 들어갈래. 응? 이렇게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것은 지금 잘못 이해를 해서 그런 거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람이 그렇게 작용되는 거예요. 생각 속에 생각으로 보면은. 그런데 바로 경험되는 그대로라 하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그런 도라 이런 상태가 되면은 삶은 활력이 넘치는 것 같아요. 옆에서 보면 활력이 넘치는 것 같고 의욕이 넘치는 것 같이 느껴지지. 무기력하고 허망하고 권태롭고 이렇게 삶이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그 생각 속에 빠졌을 때 또 다른 이렇게 또 다른 관점을 잡아서 또 생각으로 그렇게 규정했을 때의 느낌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경험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떤 주체가 없다고 한다면 이게 내 삶이 아니라 자연일 뿐이고 그럴 뿐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내가 삶의 노력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뭐 행복을 추구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걸 노력이라 그러지 않고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런 관점에서만 보니 행복을 추구함도 없고 노력함도 없는 삶이라면 그거야말로 이 죽은 삶이 와갖고 허망한 삶이고 무의미한 삶 아니냐라고 그러지만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즉 당신이 말하는 노력이라고 하는 그것이 괴로움의 원인이고 행복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행복으로부터 멀어지고 행복을 잡을 수 없는 행복이 경험될 수 없게 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당신이 잡으려고 하는 행복, 잡으려고 함이 없이 경험되는 그대로라면은 지금 바로 경험될 수 있는 거다. 잡으려고 하면은 항상 저 매끄럼 앞에 있는 것처럼 맨날 느껴지지. 잡으려고 하면 잡힐 듯 하면서도 결코 잡히지 않는 행복이지만은 잡으려고 함이 없이 작용되는 그대로 경험되는 그대로라고 하는 이런 상태면은 이미 그러한 상태처럼 그러한 상태로 경험되게 된다. 자, 이 이치를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다. 그런데 생각으로 하니까 추구하지 않고 어떻게 잡혀요? 아니 지금 행복하지 않으니까 잡으려고 하지. 행복하지 않으니까 잡으려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아까 같이 어떤 행복이라는 관념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지 않는 것으로 알아지는 거죠. 아까 느낌이라는 관념을 들으면서 형성됐기 때문에 느껴져도 느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똑같다라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관념을 설정을 딱 해놓고 그런 상태가 되려고 하니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지 않는 것처럼 돼버린 거죠. 괴롭다는 것이 된 거죠. 이런 이치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경험되는 그대로라고 한다면 당신이 바로 경험하려고 하는, 되고자 하는 바로 그런 상태다.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요? 역시 또 관념을 또다시 수정하거나 해서 또 그다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다. 끝없이 그러고 있는 거다. 어느 순간 행복한데 라고 하는 경우, 아 이거야 라고 하는 경우도 또 그 관념에 맞는 것 같은 착각이었을 때 일어나는 거야. 항상 하지 않던데요. 이 경험되고 나면은 정말 그래 바로 이거야 라고 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또 똑같아져 버렸어. 또 시들해져 버렸어. 왜 그렇죠? 뭐가 잘못됐죠? 그리고 이것이 행복이야 라고 또다시 그 경험을 관념화했기 때문에 안 되지 라는 거죠. 결국 그 관념에 딱 맞아 떨어져서 그런 상태가 되면 견성했어. 그런데 조금 있으면 안 돼. 보림이 필요해. 그럼 보림을 하면 될까? 보림하면 행복을 추구하려는 것과 똑같이 조만큼 맨날 떨어져 있는 것 같아. 맨날 꼭 한 걸음 부족한 것 같아. 보림한다는 그 말 자체가 행복하려고 한다는 그 말 자체나 다를 바가 없다. 그래. 그러니까 벌써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보림이 필요해. 이 말은 지금 완벽하지 못해. 라는 말이죠. 벌써 규정했어요. 완벽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불만이야. 지금 이 순간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완벽하려고 해. 이제 오로지 견성 상태가 되려고 해. 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겠어? 꼭 한 발짝이 부족하지. 한 발짝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영원히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림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경험되는 그대로면은 보림이고 그런 것이 필요 없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그런 상태야. 그냥 똑같은 이치인 거예요. 뭐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나 보림을 해서 완전히 참나가 되려고 하거나 또는 온전한 견성 상태가 되려고 하면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작용이 되는 거예요. 왜? 네, 너무 감동스러워. 기가 막히는. 지금까지 경험을 많이 해보셨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경험을 많이 해봤으니까 이해되는 거죠. 경험을 통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입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 네가 견성을 경험해보고 그런 소리 하냐 이게. 많은 도반들이 다 어떤 상태가 되려고 그러고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런 어떤 저처럼 이렇게 깨우침을 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지가 않은 게 이게 찾고 있는 게 그걸 놓으려고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래서
가령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경험 사실이 뭐고 경험 사실이 아닌 게 뭐냐라는 거예요. 당신은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런데 이 새끼 이걸 아예 틀렸으라고 규정하면 이런 말이 들어올 리가 없지. 들어오면 뭔가 회의가 일어나고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초기 불교에 이빠사나 소리를 들었을 때, 바로 이거 알아보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구체적이야지. 뭐,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래놓고는 맨날 어쩌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막상 실제로 이빠사나라고 하고 있는 데를 가보면은 사실 대승과 별로 선불교 하는 사람과 다른 바 없이 어떤 상태가 되려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계속 하면서 앉아서 오르락내리락 이러면서 계속 어떤 상태가 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든 다 그래요. 어디든 선불교라고 하는데도 그러고 이빠사나 하는 것도 이빠사나의 수행 전통도 세우민, 마시, 파옥, 술론 다 가봐도 다 그러고 있어요. 다 그러고 있어요. 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를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이야기하면 이제 완전히 세우민에 어디 가면은 의복의사 순사이비 이런데 어디 그렇게 돼 있대. 어쨌든 좋아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럼 또 뭐예요? 불교와 기독교인이 왜 대화가 안 돼요? 왜 대화가 안 돼요? 서로 관념이 있어요. 왜 소통이 안 돼요? 사실은 사실이 아닌 관념을 경험 사실이라는 서로 관념을 주장하니까 소통이 안 되지. 그런데 기독교인은 경험되는 사실이 다르나? 불교인이 경험되는 사실과 기독교인이 경험되는 사실이 다른가? 그러니까 그런 관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을 이야기한다면 소통이 될 텐데 이 사실은 똑같이 경험되니까 이 사실을 경험으로서 서로 알 수 있는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대화가 될 텐데 이거는 대화를 하지 않고 온통 관념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네. 중도를 이야기할 게 아니라 경험되는 사실이 어떤 상태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그런 거야? 맞아. 그러니까 정말 들리니까 막 생각이 나니까 막 괴롭고 이렇게 되더라. 자, 이거야. 기독교인도 그렇고 불교인도 그렇지. 그런데 여기다가 중도가 어떻고 해탈이 열반이 어떻고 이래서 하면 그만 대화가 안 되죠. 야, 차라리 그렇게 어렵게 하냐? 그냥 믿으면 돼. 왜 그렇게 어렵게 살아? 그런 거죠. 무식해. 맹목적인 믿음. 어리석기가 한이 없어. 서로 이러니까 대화가 안 되지. 근데 그런 용어들 다 빼고, 관념 빼고, 종교 다 빼고, 서로 경험된 사실을 이야기를 하면은, 대화가 안 될 리가 없죠? 대화가 안 될 리가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자기의 관념을 자기의 가치관 또는 어떤 자기의 옳다고 생각되는 그것을 서로 이야기할 게 아니라 경험되는 사실을 이렇게 경험되던데 저렇게 경험되던데 말은 그렇지만 그 말은 이런 거 아닐까? 이렇게 경험되는 거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하면 대화가 안 될 리가 있나? 선불교와 이빠사나 하는 사람이 서로 대화가 안 돼. 왜 대화가 안 돼? 서로의 관념만을 이야기하니까 대화가 안 되지. 자, 어떤 것을, 예를 들어서 선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적 사실로 이야기해봐. 자, 이빠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 사실로 이야기를 해봐. 서로 경험 사실로 하면, 선불교라는 사람은 경험 사실이 다르고, 이빠사나는 경험 사실이 다른가? 그러니까, 다 누구나 경험될 수 있는 경험으로서 서로 알 수 있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면 될 텐데
온통 선이 무엇인가 하는 개념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고 이쪽은 이빠사나가 뭔지 개념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대화가 안 되지. 대화가 안 되지. 그런 거죠. 그래서 서로 소통이 안 된다라고. 왜 소통이 안 돼? 육조 해능 스님처럼 적심이 뭡니까? 라고 그러면 앞마음 뒷마음 가지고 야 마음이 일어나고 사람이 그렇지 않대? 요걸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세상에 그걸 적심이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그거 이빠사나 하는 거 똑같네? 자 이렇게 이해가 될 텐데 응? 적심 이빠사나라고 하는 적심이라고 하는 그 상태가 바로 이빠사나 상태가 똑같네? 이렇게 될 텐데 이빠사나 저급한 적심이면 돼, 적심. 온통 그런 경험 사실로 설명을 안 하고는 온통 왜 그때 쓸데없이 그 짓을 하고 있어. 적심이야, 적심. 이러면 소통이 안 되죠? 대화가 안 되죠? 적심이 뭐냐? 적심이라고 표현되는 그 상태가 바로 이빠사나라고 이름하는 그 경험 상태하고 같다는 것이 되면 그게 그 말이네. 말만 틀리지 똑같네? 라고 얘기 되는 거죠. 이렇게 서로 소통이 될 텐데, 이해가 될 텐데, 경험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계속 관념만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만 보고. 그러니까 뭘 봐요? 자, 이게 귤이다 그러면, 자, 이제 이것을 귤이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귤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이걸 계속 규정하고 있죠? 응? 규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요한 건 뭐예요? 요 규정, 개념, 내용,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거는 아까 지혜가 분별을 했듯이, 지혜라고 하는 이쪽에서 규정하고 표현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용어가 달라요. 그럼 서로 다른 게 되는 거예요. 그럼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가 되는 거지. 그런데, 자, 경험된 사실을 요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요걸 이렇게 하면, 그럼 같은 말이네? 라는 거죠. 자, 왜 어떻게 콜럼버스하고 원주민하고 서로 소통이 되기 시작했을까? 제일 처음에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죠, 서로. 알 수가 없죠? 근데 서로 알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해요? 손짓 발리신 거죠? 이래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오렌지. 너희는 그걸 오렌지라 그래. 우리는 귤이라고 그래. 너가 그 이치라고 그래. 우리는 먹는다 그래. 먹는다는 말이네? 오렌지, 귤이란 말이네? 이쪽에서도 이제 이해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쪽에서도 이해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럼 점점 이제 소통이 되기 시작하죠. 응? 이거 할 때는 이쪽에서는 야 오렌지죠. 그럴 텐데 이제 저 사람은 참 그러면 안 통하지. 귤 좀 줘. 이러면 이제 소통이 되죠. 이렇게 하나 둘 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나 관념이 다른 사람은 똑같이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소통이 일어나는데 이쪽에는 이 언어 체계만 계속 고집하고 있어. 이쪽에서 이 언어 체계만 계속 고집하고 있어. 서로 대화가 안 된다고 그래. 그렇게 설명하면 틀려 그래. 설명이 어떻게 하든 이걸 가르치면 이걸 가르치는 줄 알면 되는 거지. 이빠사나라고 하든 도라 하든 선이라 하든 관이라 하든 이빠사나라 하든 지금 들리는 이 경험 상태가 어떠냐, 이 경험 사실이 어떠냐 하는 걸 이야기한다면은 넌 그걸 선이라 그래? 그걸 도라 그래? 그럼 요 경험 상태 그러면 도라는 말이나 선이라는 말 똑같네? 이빠사나라는 말이나 관이라는 말 똑같네? 이런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르다는 것이 이상하죠. 왜? 아니, 이빠사나는 분명한 게 관인데, 서로 다르대. 부처님의 불법 중도라고 하는 것을, 이쪽에서는 그것을 선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걸 다르대.
이것은 경험 사실이 달라서 다르다고 그럴까? 아니면 관념이 달라서 다르다고 그럴까? 그럼 경험 사실이 다를까? 그런 문제가 아니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경험 사실이 뭐고 사실이 아닌지 아닌 것이 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된다면은 그러면 소통이 안 될 수가 없고 종교와 관계없고 수행이 뭐냐와 관계없고 또 그것이 이해가 된다고 한다면은 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이 바로 경험 사실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해석함으로써 사실의 이치가 알아지지 않았었는데 이게 사실이 어떤 거냐 사실의 입각에 있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작용되네 라고 이치가 알아지게 된다. 이걸 깨달음이다 그러고 이걸 견성이다 이러면 거지. 어떻게 작용되고 사실이 어떠냐 이것의 사실이 뭐냐 이건 모르고 그냥 어떻게 경험돼 어떤 현상적으로 어때 이런 모른다는 것은 똑같죠. 뭐나 똑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자꾸 규정을 해버리죠. 규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규정은 뭐예요? 사실은 모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한 말을 가지고 계속 규정하고 그 말에 맞추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런데 사실은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은 우리 스스로 경험을 통해서 확인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 그 경험 상태를 이름해서 도다라고 그래요. 그런 상태가 또 그런 상태가 아니었고 순간적으로 그랬네. 그러니까 또 그러면 그런 상태가 바로 회복돼요. 또 경험돼요. 또 착각이 일어나고 또 자각이 되고 이런 과정을 이름해서 수행이다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이라고 하는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름이 수행일 뿐인 거예요. 그렇게 되니 스스로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을 한번 경험을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그냥 수행이면 그런 것을 수행이라 그래요.